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투자증권이랑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공매도 잔고 비율 보면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와 관련된 영상들을 올렸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리포트를 낸 이 애널리스트는 잘못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리포트를 내시는 이 김정환이란 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균형 잡힌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고 프로센 컨수를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요. 장점인 부분, 잘했던 부분 얘기를 하고, 요런 것들이 우려되지만 이거에 대한 대응은 요렇게 하고 있고, 요 부분은 좀 부족하고,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요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산업 내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79% 상향을 했어요.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게끔 했던 거는 결국엔 목표 PER을 50배에서 72배로 증가시킨 건데, 목표 PER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같은 매출과 이익을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이 회사를 알아주는 그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핫해졌다라는 걸 반영한 거죠. 이렇게 밸류에이션 기준치를 높이게 된 원인으로는 신규 투자 계획 구체화랑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 상승 때문이라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있는 최근에 LNF에서 먼저 터졌고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터졌었던 장기 공급 계약, 수주 계약과 같이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걸 신규로 받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이익이 확보가 될 거고, 이익 증가 가시성이 결국에는 높은 멀티플 부여를 정당화합니다. 그 외에 뭐 삼성의 SDI나 SK온발 이슈들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니까 요거는 좀 생략하고 읽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려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1, 2월 전기차 판매 증가율 둔화로 업황이 강세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월 중순부터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둔화율 때문에 올해 이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다는 것을 위험 요소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고객사에 달려 있다. 올해 추정 매출액을 7.4조 원이랑 이익을 5,104억 원으로 기존 대비 19%, 16% 각각 상향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얹어서 출하량은 전년 대비 66% 정도로 증가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전 리포트에서는 판가 하락을 출하량 증가가 압도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미 말했기 때문에 출하량이 이만큼 증가할 건 맞긴 한데 판가 하락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년부터 중요해지고 있는 건 이 원통형 전지효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코프로비엠에게 요구되는 수주 물량들도 확보가 되겠죠. 요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놨던 내용들인데, 하이만간 양산 요 내용이고요.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계속 뭐 증설을 한다, 캐파 증설 해가지고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런 점유율 싸움이 일어날 걸 봐요. 업계 내에서도 누가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누가 더 많은 고객사들한테 신뢰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익 확보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한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율 문제죠. 수율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업계 내에서 사례를 보면 캐파를 증설을 한다는 건 더 많은 매출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만큼 수율 관리 리스크도 커지고요. 재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생산하는 만큼 생산에 맞게 수요도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급은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요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요는 업계 내의 상황 혹은 각 고객사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고, 그 평균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추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피어 대비, 그러니까 동종 업계 내에 있는 다른 기업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점유율 상승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은 매출과 같은 이익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 내에서 동등한 점유율을 33%씩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셋 다 똑같은 매출액을 만들지만 이익은 다를 겁니다. 판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수율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남겨먹는 돈이 다를 거예요. 그게 분기 단위로 그냥 차이점이 있다면 괜찮은데, 연간으로 쌓이게 되면 연말이 되었을 때 남기게 된 돈이 다르겠죠. 이게 바로 그 사람으로 따지면 체력입니다. 그럼 이익을 훨씬 더 잘 뽑아내는 기업은 더 많은 돈을 쌓아 놓을 거고, 그 돈 가지고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연구에 더 많은 힘을 쓸 수도 있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를 만들어서 더 많이 격차를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이 점유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만간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25년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10%, 포스코 케미칼 9.4%, LNF 8.3%로 이게 비슷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올해와 내년 안으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 중에서 양극재 대장주가 아예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1위 점유율을 가져간다 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과 LNF가 2위 자리를 놓고 계속 점유율 싸움을 벌일 것 같고, 그 첫 번째 단추가 하이만간 양극재이고, 저는 두 번째 경쟁 요소로 보는 거는 아까 말했던 원통형 배터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24년도, 25년도, 30년도 이렇게 하면 되게 시간이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되게 빨리 지나갈 거거든요. 그럼 여유를 갖고 돈을 쌓아둔 다음에 연구를 진행하는 회사랑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걸로 지금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랑 경쟁을 했을 때 후자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케미컬이 지금 1위권으로 달려가고 있고, LNF가 원래 에코프로비엠 뒤에 딱 붙어 있었는데 약간 포스코 케미컬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LNF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에코프로비엠을 추종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포스코 케미컬과 비교했을 때 LNF가 어떤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LNF 리포트나 포스코 케미컬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건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끝에는 투자의 어떤 결정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포스코 케미칼, LNF 그와 같이 에코프로비엠 리포트들을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케미컬이랑 1년치 기준으로 PER을 비교한 거고요. 지금은 거의 둘이 맞닿아 있죠. 최근 연초부터 포스코 케미컬이 먼저 달려주면서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횡보하고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그 기준치에 맞게 반등을 해주고 슈팅 나오면서 어느 정도 비슷해졌습니다. 요거 PER 밴드 보는 방법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 요 선을 기준치로 잡고 고평가다, 아니 고평가다, 고평가다, 적정가다, 조금 저평가, 그리고 아주 저평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얘네가 PER 기준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전 기준치 목표가 대비해선 지금 고평가라고 느껴질 수 있긴 한데요. 이 PER 상향을 적용을 한다면 현재 수치는 적정가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뿐이지 막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 외에 뭐 삼성 SDI 향으로 에코프로비엠이 EV용 양극재 출하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정치 변경되고 있고 지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공장별 생산 능력을 보면 최근에 가동 재개된 공장도 있죠. 그것도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산 시작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내년 말 혹은 내후년이겠죠. 그 공장도 여기 추가가 될 거고요. 걔네 능력을 다 합쳤을 때 꽤나 많은 양이 예상이 되고, 그 외에는 각 셀업체 고객사 기준으로 얘네가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SDI랑 SK온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자체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인데 매출액은 쭉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챌린지는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팍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 달성될수록 영업이익률의 그 증가율 폭 자체는 커지지 않거든요. 요걸 유지해도 되게 대단한 겁니다. 현재 수준이 8% 정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정말 낮게 잡아도 6%에서 10% 사이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게 돈을 잘 벌거든요. 얘네가 영업이익률 자체를, 률입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률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돼야 됩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의 구조 자체가 셀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완성체 업체는 셀업체도 요구하고 셀업체는 양극재도 요구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션은 8%대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뭐 정말 시장을 놀래킬 만한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전처럼 12%대 갈 수 있겠죠. 이때 보시면 얘네가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아직 개화기 직전이었고 그때 시장에서도 얘네한테 얼마를 요구를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여가지고 이익률 자체가 엄청 높은데, 보시면 알겠다시피 매출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요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던 거기 때문에
이때의 연관까지를 지금 당장 가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만 유지를 해도 꽤 좋은 회사인 거예요. 작년 말쯤이랑 작년 중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리튬 가격이었는데 최근엔 그래도 리튬 가격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인 급등 이런 건 없고 지금은 고점 찍고 조금 눌렸다가 약간 이렇게 좀 빌빌 기는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이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유리하죠.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25년도 전망을 했을 때 전기차용 양극재 점유율이 이렇게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셋이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뭐 볼만하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고 25년도까지는 나머지 애들을 밀어내고 얘네가 좀 확장을 한다면 셋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겠죠. 누구는 도태되고 누구는 오히려 더 집중되고, 이런 것보다는 셋 다 같이 좀 뜨는 것도 그냥 대한민국 산업을 응원하고 기업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습니다. 다른 기타 회사들을 밀어내고 좀 들어가는 거. 출하량도 25년도까지 계속 증가할 거고, 이게 아직은 안 나오는 거지만 그 이후도 출하량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다만 그 기울기를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뭐 3, 4, 5년 이후까지 예상하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는 25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25년도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24년도 말에 양산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25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증설된 공장에서의 물량들이 나올 텐데 그때가 가장 본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언젠가는 이 선이 꺾이는 시기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꺾인다라는 게 완전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좀 기어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 업계에서 똑같아요. 휴대폰 출하량이 어느 정도 증가율 자체는 좀 떨어지면서 연간 판매량을 보면 어느 정도 그냥 좀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을 보입니다. 그래도 돈은 잘 벌거든요.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결국 돈이 되는 회사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 회사는 지금도 맞고 23년도 맞고 30년도까지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누가 같은 매출을 만들면서 돈을 더 많이 뽑아내는가가 관건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무슨 피크아웃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밖에 뭐 양극재, ASP 뭐 이런 것들 내용들 읽어봐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영감을 얻을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 회사 자체는 방향성이 이래요.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 회사에서 원래는 하이니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이야 좀 알아주는 거지만 옛날에 시장이 별로 관심 없었던 하이니켈 쪽만 주구장창 팠었던 게 에코프로였고, 하이니켈을 시작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양극재 전반적인 생산을 도맡는 하이니켈, 일반 양극재, LFP 등 저가 양극재, 하이만간 양극재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하이니켈 전문이지만 나중에는 종합 양극재 생산 기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만 내용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뭐 한투 증권사 있으시면 이거 읽으시면 되고, 이 증권사에 대한 조금 인식이 최근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여전히 지금도 전 모순점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게 이 회사가 좀 밑장 뺐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긴 했었는데 사실 그건 그거고요. 그와 별개로 리포트 자체에 대해서 읽어볼만 하고, 사실 이 사람들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퀀트 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그런 걸 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 제가 직접 엑셀 돌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주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포트 같은 거 계속 읽다 보시면 처음에는 진짜 뭔 개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읽다 보면 조금 읽혀집니다. 모르는 단어 좀 외우고 알고 이러다 보면. 일단 리포트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